예, 거리두기 덕분에 회의장이 꽉 찼습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근사한 말씀으로 시작할까 했는데 초장부터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께서 마치 짜고 오신 것처럼 한 가지씩 현안을 전부 말씀을 하시니 이걸 뒤로 돌리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한국선 사장님 또 이강덕 시장님께서 맛있는 밥을 주셔서 점심 맛있게 먹는가 했더니 그 자리부터 한 가지씩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선 사장님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무슨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대구 경북에 하나만 주는 것은 안 맞다. 인구가 몇인데 대구 경북에 영남권이라 그랬나요? 예, 영남권 1200만 명의 한계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개쯤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영일만대교 빨리 놔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건입니다. 놔야 됩니다. 놔야 되고요. 제 18번이 영일만 친구인데 그래서라도 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선웅 총장님이 점심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점심 후에 김상민 의원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진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걸 치유해 줘야 한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4번인가 왔었고요. 흥해읍의 특별도시재생사업, 그건 법에 없는 걸 법을 고쳐가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 특별법 만들어서 기존 법으로 안 되는 걸 다시 할 수 있게끔 길을 텄는데 무한대로 길이 열린 것은 아니죠. 아까 오다가 이강덕 시장님께 흥해체육관에 아직도 이주민들이 남아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남아 계신다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고민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은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가만히 저를 보내주신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통합신공항은 남은 문제 빨리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가 안 나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거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드릴 테니까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 말씀도 드립니다. 낙동강 물 문제 MOU 체결을 했고 그에 따른 용역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저께 송철호 울산시장께서 저희들 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일부러 오셔서 딱 5분 동안 그 말씀 하려고 기차 타고 울산서 오셨다가 그 말씀 끝나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낙동강 물 개선을 한국판 뉴딜에 넣어달라.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와 계셨는데 제가 다시 나가서 김 차관께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돈 쓰는 국면이니까 해야 할 일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미룰수록 오히려 더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 강연 제목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오늘까지 282분 있습니다.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의료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그래도 빠짐없이 일하시고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머리 염색도 못 하시고 그냥 고생하시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 든든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성원을 해주시는 것이 의료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오송에 갔더니 오송의 시민들이 시내 여기저기에 질병관리본부 감사합니다. 정은경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현수막으로 마구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보약 드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 장님들께서 업무 과다를 조금 내려드리는 지혜를 발휘하시긴 해야 될 텐데 그러나 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고생을 피할 길은 없을 것 같고 국민들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의 간호사들께서 추가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이미 드렸는데 병원에서 할 일이다 이것이 정부의 얘기인데요. 그러나 지원을 한 사람은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더라도 받은 분들 사이에는 불균형이 생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 지도부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추경 심사에 넣어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 22년 전이죠. IMF 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서 금융 위기도 막았지만 그 와중에 IT 국가의 초석을 놓았거든요. 그리고 한류를 시작했죠.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를 그때 시행했고 의료보험 통합을 그때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그 제도를 다시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미래를 위한 산업을 준비하고 또 한쪽은 격차가 커질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그 정신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IMF 때 일으켰던 IT 강국이 우리를 20년 동안 먹여 살렸다면 이번에 지금부터 20년 이상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은 무엇인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가 내린 종합적인 결론은 바이오 헬스다. 건강 의료 산업, 그것도 바이오드가 결합된 건강 의료 산업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30분 안팎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는가?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시장이 마구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세계의 바이오 헬스 시장이 IT 시장의 2배가 됐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2배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감염병은 더욱더 자주 발생하고 그러면 건강의료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의 확대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열려있는 몇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와 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이오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교과서다 이런 말씀을 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모범국가다 이런 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합니다. 혹시 이 요지를 몇 분께 드렸을 거예요. 그게 대충은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얻게 했는가? 우리의 역량이 무엇이길래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렇게도 칭찬하는가? 그 요소, 우리를 칭찬받게 한 요소가 미래를 위한 그 희망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방역과 진찰에서 세계의 칭찬을 받는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인적 자산, 물적 자산,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인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잔뜩 진출을 한 지가 벌써 한 40년, 50년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별도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이오 헬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된 우수 인력이 연령층으로 보면 벌써 60대까지 차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더구나 그분들 가운데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이번에 보면 대단히 헌신적이고 국민에 대한 직업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휴가도 반납하고 치료에 임한다. 서울에 살던 의사가 대구 경북까지 가서 기꺼이 일한다. 이런 직업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수하고 헌신적인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대단히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 만큼 유능하지요.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코로나에 대처한 정부가 대처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요건 58%가 나왔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잘했냐 그러니까 70몇 %가 잘했다 그래요. 질병관리본부도 정부에 있는데 정부보다 질병관리본부가 더 잘한 걸로 나와요. 그 심정을 여러분도 금방 느낄 거예요. 예, 그런 우수한 인적 자산을 갖추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어느 순간 많이 갖게 됐어요. 요즘 보면은 아무도 없는 광장을 걸어갈 적에도 마스크를 끼고 걷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안 끼워도 된다고 그러는데 끼고 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염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식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8,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초반기에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5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대구 경북의 확진자는 하루에 0명에서 2명 사이예요. 이거 대단히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어떤 것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료진의 헌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도민들의 동참이 없이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부 마스크를 끼시고 시내도 인적이 그렇게 북적북적하지 않는데도 마스크 안 낀 분이 안 계세요. 이런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서로 연대하게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적 자산입니다. 두 번째, 물적 자산. 인구 대비 병상에서 한국은 세계 최다 수준의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의료 시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병원들이 경영의 압박을 받더라도 장비는 계속 새로운 걸 도입하고 그래서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적 장비입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IT 기반이 우리가 확실해서요. IT 기반이 확실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전국민 건강 데이터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일주일 사이에 어디로 다녔는지 금방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자유가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일주일간 동선 나오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케 한 것이 사람들 생각뿐만 아니라 IT가 기반돼서 있고,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게다가
건강정보라는 물적 자산이 있다, 이겁니다. 셋째가 사회적 자산입니다. 사회적 자산은 IT 기반도 사회적 자산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의료보험을 통합했거든요. 지역의료와 직장의료를 그때 합쳤습니다. 하나의 의료보험 체계 안에 5천만 국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죠. 그것이 사회적 자산입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영상이 이렇게 두드러집니다. 언제가 바닥이었냐 그러면 촛불 집회 때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때는 다 광화문 광장에 나타난 피켓이 이게 나라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그저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하는 응답이 84%, 대한민국은 헬조선 아니다 67%,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를 잘했다 그것도 3분의 2,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 그것도 3분의 2쯤 됩니다.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조금 내려갈지 모르지만 대단히 높은 신뢰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20여 년 전에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신뢰라는. 신뢰가 자본주의 사회의 자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신뢰 국가, 신뢰가 매우 낮은 나라에서 발전하기 틀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 후쿠야마가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바꿨어요. 그냥 반맞아도. 이게 사회적 자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적에 그게 자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으킬 적에 우리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거예요. 옛날에 코리아 그러면 뒤에 붙은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한국 그러면 물건값을 깎아버리는. 요즘은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이라면 뭔가 더 얹어줘야 될 것 같은. 유럽에 살다 오신 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였대요. 스위스 사람이 관리하는 주택에 살면서 프랑스 사람이 해주는 요리를 먹고 이태리 사람이 지어주는 옷을 입고 독일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시내에 나갔는데 경찰관이 영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천국이다. 라고 했다는데 요즘은 하나 붙었대요. 한국인 의사한테 진찰 받으면 천국이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한국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 얹어서 공교롭게도 두 개의 기회가 우리한테 더 얹어집니다. 하나는 미국의 기회,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김택환 교수님 전공이신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껍질을 벗겨보면 별거 아닙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사이에 한 7, 8개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그게 디지털 전환입니다. 전환 안 할 수도 없지만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 이니셜이 MAGA, 마가예요. 미국 신문 보면 그냥 마가라고 나와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잘 됐냐 못 됐냐 할 때 마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공교롭게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이니셜하고 일치해. M, 마이크로소프트, A, 아마존, G, 구글, A, 애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4개 기업 마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마가 will 마가. 그런데 이 거대 기업, 마가로 속칭되는 이 거대 기업들이 세계를 디지털의 그물망으로 도미네이트, 지배하려고 하는데 아직 틈새가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이오 헬스입니다. 마가 중에서 애플이 보건의료산업에 드디어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애플이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세계 기업 중에 현금 보유가 가장 많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마저도 코로나 사태가 400일 동안 계속되면 버틸지 못 버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하여튼 그 애플이 보건의료 산업에 뛰어들려고 보니까 2개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건강보험이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 사람이 치료받으려면 무슨 얼마? 1,400만 원? 우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14만 원. 한 사람 치료받는데 1,000만 원쯤 들어요. 근데 그것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부담이 없냐면 없진 않아요. 자부담이 좀 있는데 그것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14만 원이란 뭐냐 그러면 퇴원할 때까지 본인이 쓴 소모용품 비용, 그것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14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인가? 그렇죠? 예. 미국은 국민의 건강 데이터가 없어요. 외국 걸 다 수집하려고 보니까 나라마다 들쭉날쭉해요. 여기서 우선 혼란을 겪고요. 두 번째가 진짜 배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연결망 체제가 iOS예요. iPhone Operation System, iOS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거대 시장은 안드로이드 체제거든요. iOS가 29%, 안드로이드가 71%예요. 29%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시장 지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iOS가. 그러나 29대 71을 뒤집는다?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71%에 속하는 안드로이드 체제거든요. 게다가 데이터를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좋게 하려고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미국으로부터 오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비극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모든 산업이 중국과 겹친다는 거예요. 겹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잘 나갔던 것 거의 다 추월당하거나 이미 뺏겼거나 지금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거나 그래요. 그렇죠? 정유, 철강, 우리 경상북도도 관계됩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전기, IT. 그나마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반도체 정도인데 이거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오 헬스 분야는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다. 그 전망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분이 그냥 흔한 사람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하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국의 벤처 캐피탈 중에서 독립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
대기업과 무관한 독립 벤처 캐피탈로서는 가장 랭크가 높은, 서열이 높은, 다 합치면 10인데 독립 캐피탈로서는 1위인 SV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해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초기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그 투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믿으시겠죠? 그분 말씀이세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인 처우가 엔지니어보다 조금 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안 간답니다. 우수한 사람들은 우선 공산당의 당원이 되거나 이쪽으로 간 경우가 많고 이공계통 많이 가지요. 그래서 의료계의 우수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할 만큼의 인력이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다. 그게 그 투자회사 사장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중국한테 우리가 어쩌다가 허용받은 골든타임이 20년쯤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문가들 의견인데 그 다음 제가 붙이는 얘기는 비전문가 이낙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값만 주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의료의 본질에서 한국이 중국을 상당 기간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료의 본질이 뭡니까? 돌봄이죠. 인간을 돌봐주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 받았다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돌봄입니다. 한국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산후조리협회도 있어요. 그 협회 회장님이 김상아무개 회장입니다. 그 회장님과 어느 날 막걸리를 마셨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해요. 총리님, 다음 한류는 산후조리입니다. 근데 처음 들었어요. 한류 그러면 무슨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거 생각했지. 예?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중국의 중산층 산모들에게 한국식 산후조리를 받는 것이 로망입니다. 이미 중국의 부잣집 며느리들은 만삭이 되면 서울에 와서 애를 낳고 2, 3주 동안 산후조리를 받고 귀국한대요. 그 산모들에게 그것이 왜 인기 있을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제가 볼 때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 변화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변화를 더 인정받고 편하게 대접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한국의 산후조리가 너무 인간을 섬세하게 배려한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 여름에 중동의 어느 왕국의 국왕께서, 국가 나라는 제가 숨길게요. 그럼 보도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국왕께서 서울에서 2주일간 지내고 갔습니다. 서울의 어떤 병원에서 건강진단 받고 가셨어요. 근데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 나라, 가스도 많이 나는 나라의 국왕 정도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마음대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왕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진단 받고 2주일간 쉬고 가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의료의 본질은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의 본질은 돌봄입니다. 그걸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오윤근 대사라고 작년까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대사로 일할 적에 맹장 수술을 했대요. 서울에서 수술학과도 했는데 명색이 대사가 그 나라 병원에서 수술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양국 관계도 좋아지고 모스크바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도 다 끝나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됐는데 실밥을 안 뽑아주더래. 그 집에 가서 큰 거울 놓고 우통 벗고 실밥 뽑다고 울었대. 나이 먹은 남자가 혼자 방에서. 이 대륙적인 나라들은 실밥 뽑는 건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의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안 아프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병원들이 그걸 참으로 잘하거든요. 피 뽑을 때도 점점 주사 바늘이 좋아져가지고 안 아프게 싹 하고, 주사 놔도 점점 안 아파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 대한 배려, 중국한테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장점도 많지요. 그러나 그런 세밀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의료의 본질인 돌봄, 이것에서는 아직 한국이 앞서지 않는가. 이 드라마에 비유해보면 무슨 삼국지다, 무슨 와호장룡이다,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영화는 중국이 잘 만드는데 대장금은 우리가 더 잘 만들잖아요. 그 세밀한 어떤 것, 그 한국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대처, 이게 안정화되는 것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6, 7개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시간을 우리가 6, 7개월쯤 더 많이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이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미 작지 않지요. 이미 그런 시작이 있어요. 화장품, 한국 건 많이 팔리잖아요. 세계에서 우리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 4위인가 그럴 겁니다. 미국, 불란서, 이태리, 일본인데 독일은 이미 우리가 제쳤어요. 일본하고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뒤지고 있는데 거기 뒤집으면 4등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 제가 임플란트 수출회사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임플란트 수출에서 1등 못하면 그것이 이상하다. 왜? 한국 사람들은 밤새도록 오징어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고향에 고로쇠가 나는 동네가 있는데요. 남자들 친구들 한 7, 8명이 여건빵을 얻어요. 고로쇠 물을 먹으면 이 체내가 청소가 되고 뼈가 강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고로쇠다 이런데 오징어를 한 짝을 사고 들어가요, 그 방에. 물만 먹으면 싱거우니까 오징어를 자꾸 먹는데, 오징어 먹으려고 물 먹는지 물 먹으려고 오징어 먹는지 몰라도 하여튼 밤새도록 그것을 해요. 그런 나라의 국민을 갖고 있으니 쇠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으로 우리 시위가 많이 났을 때 정부가 그 대책으로 20개월 넘은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20개월 넘은 쇠고기를 좋아합니다. 단지 위험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죠. 맛으로, 한국인의 맛에는 20개월 넘어야 돼. 고기가 약간 너무 흐물흐물하면 싱겁다고 생각해. 송아지 요리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요즘 한 750kg, 800kg 정도 된 한우가 좀 기름기가 있거든요. 그걸 어금니로 씹으면서 육즙이 팍 나와야 그게 지방인데도 담백하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인. 그런 나라에서 임플란트가 안 되면 어떡해.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 상위 5위 기업 안에 바이오 헬스 기업이 벌써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5위에 못 깁니다. LG전자도 5위에 못 깁니다. SK전자도 하이닉스도 못 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5개 중에 2개가 바이오 헬스 기업이고 곧 하나쯤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바이오 헬스 산업이 중요하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주식 투자자들도 벌써 아는 거다, 그 얘기죠. 지금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헬스 기업입니다. 3위가 네이버, 4위가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2위, 4위가 바이오. 그리고 5위가 LG의 어떤 회사인데 전자가 아니고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산업들이 차지한 겁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이죠. 2차 전지는 차세대 산업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바이오 헬스예요. 거기다가 시젠, 솔라젠, 이 두 회사 어떤 회사인지 기억나세요?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맹추격을 합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쯤 5위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과제가 있어요. 몇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1번이 비대면 진료, 흔히 원격 진료라고 말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2번이 유전자 치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3번이 아까 제가 자랑했던 데이터 정보를, 건강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가치관의 충돌도 있고 이념의 충돌도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해법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씀을 요즘 간혹 드립니다. 돌아가신 이재영 국회의장님이 아주 어렸던 저 같은 기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이를 머리부터 먹으면 써서 못 먹어요. 꼬리부터 먹으면 상당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대할 적에 자꾸 머리부터 먹으려고 그러면 쌈만하죠. 근데 꼬리부터 먹는 지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서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분야, 그리고 그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부터 그럼 이건 하자, 이것도 하자, 이렇게 해가다 보면 문제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어떤가. 이 정도로 저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대구 경북은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와 관련해서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오송과 투톱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2곳이 특징이 다르지요.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활기로 보면 대구 쪽이 오송한테 좀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송 쪽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데가 들어오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기업들이 오는 것에서 대구가 조금 오송한테 뒤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창업을 도와주는 기업도 또 들어있어요. 창업하려면 뭔가를 실험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대행해주는 기업도 들어오고요.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우리 대구가 뇌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오송에 별로 없어요. 이거 한번 의욕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수명이 늘어나고 코로나 블루라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이혼이 늘어나고 하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비대면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다고 날마다 똑같은 사람만 24시간 보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른바 사랑에도 적정거리가 필요한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정 내 비극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또 치매, 대구 뇌연구소가 치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쪽과 다른 관련 분야를 좀 특화해 가면 어떤가. 원주는 의료기기에 특화해서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포항도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관련되는 어떤 틈새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제 말씀 마치고, 또 있네요. 제가 누가 써주던데 이 얘기 꼭 하라고. 제가 그 2017년 총리된 직후에 첫 여름 휴가를 경북에서 보냈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서해기념관, 경주의 경주채씨 양동마을, 칠곡의 매원마을, 그리고 그 이듬해 임청각을 다시 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동 산불 보다가 병산서원, 아주 좋은 건 다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고 소수서원도 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그런데 또 외국 여행은 못 나가는, 거기에 어떤 시장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공간, 경북에 꽤 많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 이철호 지사님 한번 지혜를 내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